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1월달부터 밀리 서재를 이용했는데요. 처음 만나는 북유럽 신화를 끝으로 오디오북과는 이제 작별을 했고요. 지금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정신없고 바빠서 퀸스 갬빗을 한 챕터 남겨두고 시간이 날 때마다 듣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읽고 나면 간단하게 저희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한 중순부터 밀리의 서재를 이용해서 읽은 책들 리뷰를 빨리 해볼게요. 이 책도 밀리의 서재 메인 화면에 떠있길래 크레마에서 다운받아서 읽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고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접해봤을 책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철학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더라고요. 19세기에 쓰인 책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책에서 말하는 자유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자유와 비슷하거든요. 내가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런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자유라고 미리 말을 합니다. 100년 전 자유에 대한 그런 것을 미리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을 읽는 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4차 산업이 시작되고 있고요. 인간에게 이제는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내놓고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도 그랬고 다니엘 카네만 Thinking Fast and Slow 생각에 대한 생각 책에도 사실은 그런 류의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유발 하라리가 정리를 다시 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알고리즘이 아닐까라는 이제 말을 호모데우스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또 미국의 철학자 샘 해리스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없다라는 말도 하고 있죠. 일단 제가 아는 직접 책을 읽었거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생각을 직접 전해 들은 학자는 3분 뿐인데 점점 미래의 자유론도 그 뜻이 퇴색될 날도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유에 대한 정의 외에도요, 굉장히 가치로운 것들이 책 속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신기하면서도 지은이가 존경스러웠던 게 뒤에 보면 종교에 대해서 특히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인도인이었고 인도의 이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아마 힌두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미리 하거든요. 그 당시에 유럽의 여러 문화적으로 계몽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특히 동양의 국가들을 미개한 종족으로 보고 그런 미개한 종족들이 있는 기독교가 아닌 종교 힌두교라던가 불교라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종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당시에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밀은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영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당시에 거의 100년도 더 전에 이런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경외할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그게 오늘날에 맞춰봐도 말이 돼요. 되게 신기했고 인상적이었어요. 자유론이라고 하면 되게 딱딱한 책일 거라 생각했는데 좀 어려운 에세이집이란 느낌이 들었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보태서 예를 들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해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의 모음들이거든요. 물론 그 개인적인 생각들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기 때문에 완전 말이 안 되고 너무 개인적이고 이상한 생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주제가 있는 에세이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길이도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전들은 읽고 나면 숙제를 다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취감도 들고요. 너무 유명해서 이름도 알고 책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제가 못 읽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의의를 두고 있고요.
존 밀은 영국 사람이고 영어로 썼는데 제가 왜 이걸 한국말로 읽었냐면 고전 문학 작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철학서는 도저히 영어로 못 읽겠더라고요. 아인 란드의 이기심의 미덕, The Virtue of Selfishness, 데이비드 휴me 인성론 두 책이 이제 킨들에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 상태입니다. 철학서들은 당분간은 한국말로 된 책을 읽으려고요. 아무튼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유시민 님의 유튜브 채널에 이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었다는 점, 그 비디오에는 그게 종교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투머치라고 생각했는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식 교수님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되게 많이 반했었어요. 강의 비디오를 여러 개 봤는데 그 중에서 철학가 교수님과 논쟁은 아니지만 대화를 하시는 비디오가 있어요. 제가 그 철학자 분도 되게 존경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봤는데 그 비디오, 제가 그 특정한 비디오 클립에서는 김대식 교수님이 조금 더 생각의 영역이 더 넓으신 건 아닌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될 때 그 무한한 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치 굉장한 테크닉을 가진 피아니스트가 나중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깊이 그것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최고의 버투오소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김대식 교수님을 보고 그런 경탄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이 책은 좀 실망을 했어요. 첫 챕터에서 우리는 왜 사는가, 세계의 끝은 어디인가 등의 아주 근원적인 것을 물으면서 책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맞아 맞장구를 치면서 지인의 생각을 따라가 보고자 과학자가 이런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책을 30% 정도 읽었는데 제목 그대로 계속 물음만 던져요. 이 물음들은요, 가치로운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본인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우직하게 책 한 권을 끝낼 정도의 그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책을 쓰는 거는 좀 다른가 봐요. 전 이 교수님을 사실 아직도 무지 좋아해요. 이 책을 좀 유명세에 맞게 출판사에서 대충 컨셉을 정해서 급하게 쓰셨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우연히 오디오북으로 샘플을 듣고 나서 그 첫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 딸의 도자 비엔날레 그런 데서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친구 몇 명 있니? 아빠가 밥 사줄게. 그러자 딸이 그러죠. 아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건 뭐지? 되게 날선 대답을 딸이 아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설을 읽어보면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딸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소설 그 속에서도 말을 해주지는 않아요. 딸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응어리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어떤 배신감 같은 거, 부모님에 대한 그런 게 아주 많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아빠에게 잘 해주고 싶은데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뭔가 이렇게 탁 말을 해서 이렇게 아빠를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아빠가 딸의 제너레이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던가 그런 걸 이해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딸을 100%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는 최대한 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되게 엇나간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럴 거예요. 서로 되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어긋나는 그게 이 책에 있어서 뭔가 되게 날선 그 딸의 코멘트라던가 대답, 말투 같은 게 읽으면서도 좀 거슬리지만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하얀 강아지 부분에서 샘플이 끊겼는데 다행히도 밀리의 서재에 있길래 책을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런 거 있어요. 글 자체를 그림처럼 잘 쓰시는 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야기의 전개 같은 거를 되게 재밌게 하시는 작가님들도 있고 표현 자체를 되게 잘하는 작가님들도 있고. 그런데 권여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가라는 이름이
정말 어울리는 작가님이구나,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강님의 글을 처음 읽었을 때도 아, 이게 작가의 글이구나 하고 좀 이렇게 놀랐던, 충격을 받았었던, 왜냐하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권여선님의 글도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쓰신 소설이라던가 다른 글들을 계속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순전히 제목 때문에 읽었는데요. 딱 우리가 아는 불치병에 걸린 소녀, 그 소녀와 반강제로 하지만 아주 귀여운 방식으로 친구가 된 소년의 이야기, 로맨스물입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다면 이런 책 읽고 펑펑 울었을 텐데, 근데 좀 울기는 울었어요. 뻔히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귀여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야기가 좀 입체적이지는 않고요. 소녀와 소년이 친해지고 어디 온천에도 놀러가고 라면도 먹고 곱창도 먹고 둘이 놀러다니면서 추억을 보내는 장면들이 그 책의 팔할이에요. 그게 좀 지루합니다. 읽으면서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잔뜩 밑밥을 깔아놓고 나중에 소녀는 죽겠지? 또 그렇게 돼요. 뻔한 소설, 영화로 만들면 오히려 더 좋았을 소설. 왜냐면 영화에서는 영상미와 배우들로 좀 커버할 게 있거든요. 보여줄 게 생기니까 지루한 면에 있어서는 영화가 좀 더 낫겠다 싶은 책이었습니다. 되게 짧고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큰 소설? 시집 같기도 하고 단편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런 책이에요.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리뷰도 남겼지만 굉장히 좋았고요.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도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데 리뷰가 많이 없었어요. 제가 느낀 바는 이 시간의 중첩성이라던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책을 읽어 나갔는데 다른 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읽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리뷰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서티브 이 책도 집에 그냥 굴러다니길래 한국에 왔는데 책들이, 제가 처음 보는 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이 센서티브를 읽을 바에는 콰이어트를 읽는 게 낫겠다. 센서티브는 조금 너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그런 거를 그냥 나열해 놓은 거고요. 콰이어트는 이분께서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쓰셨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됐는데, 왜냐면 테톡에도 나오셨거든요.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실질적인 사례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신 뒤에 쓴 콰이어트가 더 좋은 책이지 않을까, 그 책을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요, 독립서점에 가서 책 표지가 너무 예쁘고 되게 조그만 책을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진짜 디자인이 거의 99%? 내용은 별거 없었어요. 저는 이게 한 권의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단편 소설인데 내용들이 다 그래요. 뭐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어떤 이야기의 흐름도 없고요. 정적인 소설들도 나름대로 멋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언어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일기장에다가 그냥 끄적거리는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책으로 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소설에 대해서는 제가 큰 감명은 받지 못했고요. 하지만 책의 디자인은 너무 예쁘다는 점, 지은이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프린트하시고 직접 출판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저도 이제 용기를 얻는 거죠. 영감을 얻고요. 아, 나도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조카가 만으로 지금 4살인데 나중에는 앞부분은 다 외우더라고요. 택시를 잡는 여자, 월요일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카가 되게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 언제나 양해를 구하는 양혜중 씨의 19가지 그림자,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꼭 읽으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면도 있고요. 제일 첫 문장이 그거예요. 때는 양혜중 씨가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은지 묻는 남자친구에게 3회 접종에 54만 원인 가다실 4가를 받고 싶다고 답했다가 이별의 위기를 맞은 2014년 여름이었다.
단편 소설들의 모음집인데요. 페미니즘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정치적인 것들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이 작가분께서 대놓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거를 앞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 QR 코드를 찍으면 뉴스 웹사이트로 가던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임소라 작가님이 88년생이라고 한 게 그냥 갑자기 확 꽂혀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집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